나오신데 옆에 계신 분께 봄처럼 화사하세요 한마디씩 하실래요? 네, 사람이 화사할 수 있다면 누구를 딱 봤을 때 우중충한 게 아니라 화사하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화사한 분들 앞에서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하게 된 게 또 저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한 시간 아메이가 도대체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오늘 이런 자리에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처음. 그냥 분위기 봐달라는 거지 뭐 예. 네. 그리고 혹시 5번 미만이다 나는 이런데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띄엄띄엄 끌려다니신 분들이고 처음에 손 드신 분들은 처음 끌려오신 분들이고 이러신 거죠. 네. 네,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오늘 또 저는 이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새싹 너무 예쁘죠? 애들 새싹 같은 애들 다 학교 갔죠?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이런 봄에 이런 애들 보면 우리 겨울에 보면은 진짜 그 딱딱한 그 흙에서 새가 나올까 했는데 새가 나오죠. 그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쟤들이 나오지? 그런데 얘들이 봄이 좋은 이유는 우리가 왕성한 생명력 때문에 봄이 그렇게 좋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부터 좀 이때까지 좀 우중충했다면 좀 생명력 있는 삶을 3월 오늘 며칠인가요? 3월 10날부터 우리가 한번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그림 많이 보셨죠? 네, 우리가 많이 보셨는데 이게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에 가면 이 그림이 있거든요. 혹시 직접 보신 분 계세요? 아니시죠? 요즘은 워낙 많이 다니시니까. 네, 그런데 저는 이걸 어릴 때 유럽 여행 갔다가 우피치 미술관에 가서 이 그림을 봤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너무 놀랐었던 건 그림이 너무 큰 거예요. 생각보다 이게 엄청 크더라고요. 맨날 엽서로만 보다가 이게 실물로 이렇게 큰 그림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비너스의 탄생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비너스가 저게 껍데기에서 나왔나 보다. 그때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비너스는 원래 바다에서 태어났대요. 바다에서 태어나가지고 조개 껍데기 위에 서서 세상으로 나온 거래요. 그래서 여기가 바다고 저희가 묻힌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에 지금 있죠. 그래서 탄생이라 하면 원래는 조그만 애기여야 하잖아요. 근데 이 비너스의 탄생의 의미는 뭐냐면 비너스가 세상 밖으로 나온 게 탄생이라는 의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백날 있으면 탄생을 아직 안 한 거래요. 그래가지고 집 밖으로 기어 나와야지 우리가 탄생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게 그런 의미구나 모르고 그림을 봤거든요. 그냥 아름다운 비너스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탄생은 또 어떻게 해서 되는 거냐면 태어난 순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나온 순간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 남자 보이시죠? 요 남자가 제일 필요한데 이 사람이 서풍의 신이래요. 그래서 바람 불고 있는 거 보이시죠? 바람을 후후 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람을 왜 부냐면 이렇게 불어가지고 비너스를 무트로 보낸 거예요. 바람을 막 불어가지고. 그리고 여기 안겨있는 사람 보이죠? 얘 꽃의 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클로리스인데 얘가 얘를 좀 좋아했대요. 그래서 끌어안고 꽃을 뿌리면 꽃이 보이시죠? 꽃을 뿌리면서 바람을 불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저 끝에 있는 저 여자분 보이시죠? 저 여자분이 계절의 신이래요. 그래서 이 계절의 신이 마중을 나와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옷. 그래가지고 이게 의미가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나는 뭣도 모르고 그냥 가리비 위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생이라는 건 뭐냐면 바람도 필요하고 이 바람을 불어줄 때 바다에 이 파도가 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도 필요한 거고요. 계절의 신도 필요한 거고 이 모든 게 전부 다 도와줬을 때 사람이 탄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스폰서님이 이렇게 후후 불어가지고 데리고 왔죠. 여기 네, 그리고 왔더니 그 위에 스폰서님이 아이고 왔나 이러면서 예쁘다 하죠. 또 옷도 입혀주고. 그럼 내가 이렇게 미팅장에 서 있으면 이게 내가 이제 아메에서 탄생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탄생이 다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되는 거지 내 혼자 잘나서 태어나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비너스가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세상에 적응을 하게 된 것을 아름다운 여인이 됐어요. 이게 프리마베라라고 해서 이게 봄이라는 뜻이래요. 봄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봄은 저기 끝에 있는 거
보이시죠? 저 사람이 제피루스 아까 그 선풍의 신 그 사람이고요. 요 사람이 그 사람이 사랑했던 클로리스예요. 이 클로리스가 저 순간 어떻게 되냐면 저 남자가 저 여자를 사랑하면서 이 사람이 요렇게 됐대요. 플로라 아시죠? 플로라. 꽃의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꽃의 신으로 저 여자가 저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꽃을 만방에 뿌려요. 그게 봄이래요. 그래서 꽃을 막 세상에 뿌리는 거고, 그리고 꽃은 산미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봄은. 그래서 산미 신이 뭐냐면 아름다움 신, 우아한 신, 기쁨 신 이래가지고 봄은 그런 산미 신이 다 존재하는 게 봄이래요. 그리고 얘가 누구냐면 저 맨 끝에 적혀있죠. 머큐리. 이 사람은 지혜의 신인데 구름을 이렇게 걷어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게 모두 조화를 이루어졌을 때 봄이다. 그리고 이 식물이 여기 지금 190가지가 여기에 그려져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게 생명이 폭발한다는 뜻이래요. 우리가 생명이 이렇게 폭발할 때 우리도 같이 폭발하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함께 다 같이 진짜 봄을 맞이해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그림 2장을 가지고 왔거든요. 얼마나 할 얘기가 없으면 이런 거 다 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는 그냥 33살에 아메리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 되게 잘 살고 싶은 주부였어요. 다 이 세상에 못 살고 싶은 주부 있을까요? 없잖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이 그냥 잘 살고 싶은 마음만 있었고요. 그리고 뭐 직장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직장만 다니는 남편이랑 그다음에 첫째 딸, 둘째 아들 이렇게 넷이 있을 때 저는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때 제 마음이 항상 이런 마음이 제일 많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나는 요만큼 가지고 있는 건 똑같은데 이쪽 사람을 만나면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저쪽 사람을 만나면 너무 넘치는 것 같고 이렇게 부족함과 넘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 이러다가 정신병 걸리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같은 양이라도 여기서는 넘치게 많고 또 저기에서는 한없이 작고 그래서 항상 부족함을 되게 많이 느끼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마음은 항상 이랬어요. 나 어떻게 해야지? 일하지 않고 돈을 갖고 싶어 이러면서 맨날 우는 사람이죠. 일 안 하는데 나한테 어디 돈벼락이 안 떨어지나 하면서 맨날 울고 있었고 우리 남편은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저게 일하고 돈을 벌고 맨날 이렇게 말하는 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도둑놈신보 부부였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돈벼락이 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맨날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요즘은 꼭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맨날 누워가지고 핸드폰 보면서 맨날 그거 쇼츠 재밌는 거 보면서 나는 꼭 성공할 거야. 난 진짜 달라질 거야. 난 다이아몬드가 될 거야. 나는 에메랄드가 될 거야. 이러면서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서 끄끄대고 있는 이 모습이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너무 조금 와닿죠. 네, 그럼 저는 아메이를 어떻게 왔냐면 누구든지 이렇게 똑똑똑 노크를 해요. 아메이가 왔어요 이렇게. 근데 저한테는 아메이가 왔어요 하는 게 남자였었거든요. 근데 남동생이 저한테 뚝뚝뚝뚝 누나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온 게 아메이였어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처음 가지고 왔던 게 저 옛날에는 그 주스가 저렇게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체리 주스 한 봉을 자기 딴에는 체리 주스가 제일 비싸잖아요. 그 비싼 거 누나한테 이제 맛보여준다고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돈도 없는데. 그런데 저한테 그걸 맛보고 그러면 맛있다고 해야 되잖아요, 누나. 근데 가족들은 어때요? 막말이잖아요. 가족들처럼 이렇게 서로를 절대 존중하지 않죠. 만약에 친구가 가져왔다면 괜찮네 이랬을 건데 동생이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막말을 보고줘. 이런 불량식품 같은 걸 갖고 네가 뭘 하겠다고 이러면서 제가 막 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의 아메이가 시작이 되었고 근데 어쨌든 미팅을 한번 가보자 해서 저는 미팅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팅을 가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지금 A에서 살고 있다면 뭔지 모르겠지만 내 삶이 좀 B로 가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 남편이 회사 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아르바이트를 뭔가 해요. 그럼 나는 A 다시가 되지 B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B가 너무 되고 싶은데 나는 자꾸 A 다시 뭐 좀 우리 신랑이 또 더 열심히 일하면 A2 다시 이거지 절대 나는 B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난 너무 B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업 전망을 와서 들어보니까 정말 아메이가 A에서 B로 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반신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뭐 믿다가 나중에 또 믿다가 말다가 이러면서 이 안에서 이제 계속 믿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아메이 그래 좋다. 내가 미팅을 한번 들어보자. 나는 매일 앉아서 잘 살고 싶다. 잘 살고 싶다. 잘 살고 싶다. 말만 했거든요. 그냥 잘 살고 싶다. 다들 그러시죠. 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머릿속으로 안 해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면은 이 식당 진짜 잘 되네. 이런 거 하면 진짜 좋겠다. 이랬다가 또 커피숍 가면 사람이 복잡하면 이 커피숍 가면 너무 잘 되겠다. 너무 좋겠다. 이랬다가 이 옷가게 들어가면 옷가게 많이 팔면 이런 옷가게 하면 좋겠다. 맨날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생각만 했지 한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매일 앉아서 잘 살고 싶다, 잘 살고 싶다, 잘 살고 싶다만 하고 있었는데 아메이에서 딱 제가 배운 게 뭐였냐면 미팅을 나오니까 잘 살고 싶다는 걸 한 단어로 말하면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꿈은 아주 거창한 건 줄 알았거든요. 초등학생들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되냐면 저는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저는 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그게 꿈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꿈은 그냥 내가 잘 살고 싶다는 거를 디테일하게 적은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나는 꿈이 많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 꿈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래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부정적인 의견 옆에서 네가 무슨 꿈을 이러면서 계속 뭐라 하거든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 다음에 나는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실수 학습 곡선 내가 계속 실수하는 걸 학습 곡선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그래서 나만의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아메이에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르쳐주면 나도 어쩌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팅에 나와가지고 들었던 게 제가 너무 딱 꽂혔던 게 네가 평생 잘할 수 있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뭘 제일 잘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딱 맞아요. 먹고 노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노는 걸 제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먹고 놀기 위해서 우리 뭘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쇼핑 싫어하시는 분 혹시 손 들어 보실래요? 없으시죠? 쇼핑은 누구나 다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쇼핑을 하는 겁니다. 쇼핑을 하고 우리가 또 좋아하는 일은 뭐냐면 먹고 노는 거죠. 그래서 커피 마시고 수다 떠는 거라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이 이게 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품을 써보고 제품을 쓴 걸 수다를 떨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일이라면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제가 지금 사업을 한 지가 23년이 됐거든요. 23년간 뭘 했냐면 이 두 가지밖에 안 했어요. 23년간 제품 쓰고 떠들고 제품 쓰고 떠들고 제품 쓰고 떠들고 어제도 제품 쓰고 떠들고 그래가지고 어제는 오전에 이제 누구를 만나가지고 또 떠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일이 떠드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어요. 그걸 만났더니 그 사람이 언니 얼굴이 좀 좋아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좋아졌겠어요? 더마 그때 때문이죠. 그 말을 안 하면 그게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좋아졌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내 혼자 알고 있어야지. 절대 말 안 해줘야지. 이렇게 하면 그게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마 아키텍트라고 있는데 이랬더니 또 시작이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물어봤잖아요. 자기가 물어보기를 내가 말했거든요. 그래서 또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 아니 네가 물어봤잖아. 물어봐가지고 내가 말하잖아.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래 어쨌든 말해봐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하나도 안 나빠요. 말해보라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동아키텍트가 나갔어요. 끝이죠. 그래가지고 더마키텍트를 어제 하나 전달하고 난 오늘 할 일 다 있기 때문에 바로 집에 들어가가지고 좀 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가 너무 좋아요. 내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써보고 말하고 써보고 말하고 써보고 말했는데 그게 먹혔으니까 오늘 할 일을 다 했다. 그럼 집에 가서 좀 쉬자. 그래서 어제 강아지랑 놀면서 이 PPT도 좀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왜 아메이가 돈을 주나 요거만 진짜 잘 아시면 그걸 이해하시면요 왜 커피 마시고 떠드는데 돈을 주는지가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공장에서 더마키텍트 같은 걸 만들잖아요. 뭐 세상에 많더라고요. 뭐 울산에서 더마치 기계 세상 천지 널렸어요. 그럼 이렇게 많은 기계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소비자가 물건을 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요? 이런 채널을 통해서 물건을 사잖아요. 여기서 사든지 저기서 사든지 거기서 사든지 어쨌든 채널을 통해서 사지 공장에 직접 가서 물건을 사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 아메이는 뭘 하는 거냐면 직접 만드는데 이걸 소비자가 직접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아메이에서 만든 제품 우리는 바로 사는 겁니다. 근데 중간 유통 단계가 하나도 없죠. 그럼 유통 단계가 하나도 없으면 광고가 돼요? 안 돼요?
광고가 안 되잖아요. 광고가 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뭘 썼냐면 우리는 이런 거 만들지 말고 쓰고 떠드는 사람한테 진짜 소비자한테 그 광고비를 주자라고 결정을 1959년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처럼 좀 얼굴도 안 되고 누가 보면 처음 본 사람이 저게 좋아진 얼굴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꾸준히 보던 사람들은 좋아진 걸 알거든요. 그럼 저를 꾸준히 보던 사람들은 제가 보고 좋아졌다고 저한테 더마케트를 사는 거죠. 그럼 그렇게 뭐냐면 아메이가 직접 만든 물건을 소비자가 사는데 그 사는 게 뭐냐? 나를 통해서 내가 모델이 돼서 내가 광고한 거를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쁠 필요도 없고요. 안 예뻐도 돼요. 예뻐지면 되거든요. 안 똑똑해도 되고 똑똑해지면 되고요. 점점점 조금씩만 좋아지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서 내가 모델이 되는 이런 비즈니스입니다. 너무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좀 부족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내 주변 사람들 어차피 내가 부족한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씩 좋아지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원래 엄청 투덜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별명이 투덜이었어요. 투덜이. 그때 한참 투덜이 스모크 유행할 때였는데 제가 투덜이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투덜이 같은 애 옆에 하나 있으면 진짜 피곤하겠죠. 근데 어쨌든 계속 투덜거려요. 맨날 투덜거렸는데 그렇게 투덜거렸는데도 지금 보면 제가 아메 사업을 시작하면서 좀 덜 투덜거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그걸 너무 놀란 거예요. 니 요즘 왜 그렇게 덜 투덜거리냐?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아메이 때문이다. 내 입에서 감사하는 단어 나오는 거 니 들어봤다니까 처음 들어본다.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그렇게 원래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서 내가 조금만 좋아지면 돼요. 내가 원래 아무리 좀 그렇게 투덜거리고 사람 피곤하게 하는 스타일이어도 지금 입에 감사를 올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저한테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메이가 또 좋았던 이유 내가 이거를 업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 그래프를 이해하고 나서였어요. 뭐냐면 세상에 돈을 버는 종류는 근로소득이랑 자본소득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근로소득은 이렇게 내가 일하면 돈 버는 거잖아요.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언젠간 내려오겠죠. 근데 제가 지금 0대로 가는 게 저 그리기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면 우리 남편이 이제 다들 집으로 돌아올 때가 다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데 어쨌든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0이 되는 날이 언젠가는 온다는 거예요. 그거 별로 현실감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0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 자본소득은 쭉쭉쭉쭉 올라갈 수도 있고 제가 생각했던 그때 어떤 거였냐면 내 자본소득은 우리 남편이 근로소득을 가장 많이 벌 때 그 수준으로만 내가 자본소득을 만들어 놓는다면 쭉 하면 너무 좋겠죠. 그게 바로 제가 생각했어요. 파운더스 에메랄드였어요. 내가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딱 되면 우리 남편이 회사를 좀 그만둬도 회사에서 좀 나가라고 해도 내한테 내가 우리 가정에 큰 문제는 없겠구나. 조금 휘청하겠지. 왜냐하면 수입이 줄어드니까. 그렇지만 내가 더 이상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제가 파운더스 에메랄드였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파운더스 에메랄드만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한다고 생각했던 첫 번째 이유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만큼 노후에도 들어오는 수입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꼭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오신 분들은 무조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파운더스 에메랄드는 우리가 꼭 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남편은 계속 물동이를 이거든요. 그냥 자기가 회사에 나가면 돈이 들어오고 자기가 안 나가면 돈이 안 들어온 이 일을 하는데 내가 남편이 이 일을 하는 동안 내가 나중에는 수도꼭지만 들면 물이 줄줄줄줄 나오는 이런 자산 수입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똑같이 물동이를 끼면 안 되잖아요. 저는 다른 종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꼭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투덜이를 했잖아요. 투덜이들은요 보면 근데 저는 항상 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어떤 사람을 보고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간 이렇게 보면 되면 다른 거기지 되면 뭐가 좋아 맨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파운더스 에메랄드라는 핀을 딱 이해하고 나니까 난 저거는 너무 되면 좋겠다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보면서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었어요. 그게 맨날 회사를 나가면 이렇잖아요. 아침에 나와가지고 저녁에 들어오고. 그런데 왜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냐면 집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집에 있을 때잖아요. 그렇게 내가 집에 들어가고 싶으면 집에 들어가고 나오고 싶으면 나와도 되는 이 일이 너무. 혹시 집순이 손 좀 들어보실래요? 집순이. 집순이가 의외로 엄청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저도 원래 기질은 집순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집에 있다가 집에 잠깐 좀 너무 피곤하면 집에 들어가서 좀 쉬었다가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저는 그 일이 너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과 행복을 주는 일이라서 안정이라는 단어에 완전히 꽂혔고요. 그리고 저는 1년에 한 번씩 매년 여행을 보내준다는 이 말에 정말 꽂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리 되면 좋겠어도 할 수 없는 일이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할 수 있겠더라고. 근데 왜 할 수 있냐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마트만 바꾸면 되고, 두 번째는 마트 바꿔서 떠들면 되는 거예요. 마트 바꿔서 듣던지 말던지 나는 얘기하고요. 걔가 무시해도요 나는 얘기하고요.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얘기하고요. 근데 얘기할 거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1대1로 공부도 가르쳐줘요. 여기 있죠. 너무 민망하지 않으세요? 자기 얼굴 여기 나와가지고 우리 홈미팅 하는 모습이거든요. 1대1로 이렇게 가르쳐도 주고요. 그리고 또 어제처럼 이런 여기 어디였죠? 인스파이어에서 동기부여도 받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초대만 하면 되는구나, 여기다 그냥 초대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는 평생 직업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게 가면 이게 하고 싶고, 저 가게 들어가면 이게 하고 싶고, 누가 주식해서 돈 벌었다면 주식하고 싶고, 누가 부동산에서 돈 벌었다면 부동산 하고 싶고, 막 그런 진짜 기가 얇아도 이렇게 얇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이런 얇은 사람이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어쩌면 이게 평생 직업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ABO 회원을 가입하고요. 그리고요, 평생 직업과 직장의 차이를 여기 와서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왜 기술 배워라 막 이러잖아요. 그 기술은 업이지 직장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아메이도 지금은 우리가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비즈니스를 알아듣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나가는데 우리는 진짜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아메이에서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상 되신 분들은요, 다 아메이 자격증 충분히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평생 직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마트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은 물건을 사면 그것이 지출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메이에서 물건을 사면 소비가 지출이 되고 지출이 수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고 나서 이제 난 뭘 하냐 생각을 해봤더니, 그러면서도 계속 우리는 어떤 생각이 계속 드냐면,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리고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야 되는 일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물건을 많이 팔아야 하는 일이 아니라 마트를 바꾸는 일이고요.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야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일이라는 걸 이해하고 나서, 그러면 이 세상에 해원제 마트가 있잖아요. 해원제 마트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코스트코잖아요. 코스트코 해원제 마트를 보시면 한국에 그 코스트코 회원이 2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진짜 많죠. 200만 명이나 되고요. 글로벌로는 한 8천만 명이 된다고 해요. 회원가입비가 3만 원짜리부터 8만 원대까지 이렇게 회원가입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회원가입비만으로도 뭐 수십조 원의 그 돈을 벌고 있는 회사가 이 회사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회사는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 싸고 신선하잖아요. 고기가 신선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서 고기를 사기 때문에. 근데 이 마트의 단점은 뭐냐면 정신없이 담게 되는 이제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고기 하나 사러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막 완전 카트가 되게 크잖아요. 그거 역시 다 마케팅이고 아시죠? 그래서 그 카트를 크게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채워도 아직 덜 산 것 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케팅을 쓰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고기는 싸고 신선하기 때문에 코스트코를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해원제 마트라고 부르죠. 그러면 아메이도 뭐냐면 해원제 마트예요. 그래서 회원인 사람만 그냥 마트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메이 해원제 마트의 장점은 뭐고, 코스트코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싸고 신선하다.
근데 이 아메이 해운제 마트의 장점은요, 생필품이 뭐냐면 무조건 다 프리미엄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필품을 따져볼 필요가 없고 여기 나와 있는 제품 무조건 다 합격.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무료 택배 6만 원 이상만 되면 무조건 무료 택배 해주고요. 그리고 100% 만족 보증 제품입니다. 그래서 쓰던 거를 가지고 가시면 그대로 만족 보증을 해주는 3개월 이내에 반만 남아있으면 만족 보증해주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캐시백. 저는 맨 처음에 캐시백 7,700원을 받고 이 사업을 결단했거든요. 혹시 캐시백 받아보신 분들 거의 다 받아보셨죠? 아메리의 가장 최고의 그 혜택은 캐시백이라는 제도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캐시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캐시백을 받아본 사람이 이거를 내가 비즈니스로 하면 어떨까 해서 사업의 기회도 되고요. 여행도 갈 수 있고요. 노후 준비가 되고요. 상속이 가능한 이런 아메 해원제마트에 들어오시면 이런 8가지의 혜택이 있어요. 아까 코스트코를 가면은 싸고 신선하다. 그런데 이 아메이 해원제마트의 혜택은 이렇고 노후 준비와 상속까지 가능한 이런 아메이 해원제마트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처음에는 약간 안 믿어지잖아요. 말도 안 된다. 마트 물건 바꾸는데 뭐 저렇게까지 된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23년간 사업을 해본 결과 저것이 모두 다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이 8가지를 다 제공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필품을 무조건 구매를 하잖아요. 1년에는 한 달에 50만 원씩 쓴다고 쳤을 때 1년에 600만 원, 10년에 6천만 원, 40년이 되면 2억 4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이 또 가정이 모인다고 치면요. 10가정이 모이면 24억, 100가정이 모이면 240억, 1000가정이 모이면 2,400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내가 코스트코를 계속 쓰면요. 내가 코스트코 사람 옆에 사람한테 야 고기 너무 맛있더라 같이 가자 해서 10명을 데리고 간다고 해서 아무 저한테 상관이 없잖아요. 그 매출이. 근데 아메이는 뭐냐면 내가 10가정을 모은 거에 대한 매출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거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메이 비즈니스는 더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안에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죠? 분변을 채취해서 분변을 내놓고 분변을 제시해서 그러니까 6개 튜브로 나눠가지고 장을 복제를 해서 거기다 6종류의 프로바이오틱스를 넣어서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6개의 변에다가 6개 프로바이오틱스를 넣었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2번에 이 사람의 미생물이 가장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2번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었을 때 가장 효과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거를 우리 이제 딸이 결혼을 이제 곧 할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이제 사위가 될 사람한테 제가 이거를 줬어요. 선물로. 내가 얘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은 이거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뭡니까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제가 막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한 번은 저랑 같이 밥을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겠다 그래 밥을 먹자 해서 밥을 먹게 됐어요. 밥을 먹는데 제가 뭐 하겠습니까? 할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카탈로그를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걔가 생필품을 어떻게 쓸지 제가 알려줘야 될 거잖아요. 우리 딸은 진짜 전혀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걔한테 말을 했어요. 누구야 이러면서 우리 딸은 진짜 그냥 비전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이 생필품을 쓰는 요령을 네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1시간 반 동안 카탈로그를 쫙 해줬거든요. 너무 재밌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가 마이크로바이옴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 니 진짜 합격이다. 내가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카talog을 막 열심히 적어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살림살 사람이 그걸 적어야 되잖아. 잘 적어가지고 좀 정말 잘 살아주면 좋겠다 하고 그래서 이제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제가 킨 세트도 사고 정수기 사고 뭐 이런 거 공기청정기 사고 다 제가 다 샀거든요. 다 사서 그걸 다 해주면은 알아야 되잖아요. 어디가 어떻게 좋은지 모르고는 아무리 선물을 받아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카탈로그 브리핑을 쫙 해줬어요. 잘했죠? 네. 그렇게 할 일이 있어서 참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이렇게 건강검진 우리가 받은 것들을 이렇게 또 인반이 받은 것들을 이렇게 아메 사이트에 딱 집어넣으시면요. 나의 노화 속도까지 알 수 있고 내가 저속노화인지 고속노화인지 알아서 나에게 맞는 영양제를 추천받을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메 제품으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딸이 결혼할 때 보니까
진짜 공해정조기 샀죠, 정수기 샀죠, 이거도 샀죠, 저거도 저 더마 아키텍트만 자기 돈으로 사고 나머지는 다 제가 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만 L400은 남자친구한테 그 연애할 때 사주더라고요. 요즘 젊은 남자애들도 그 L400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기는 핸드폰을 선물로 받고 걔한테 L400을 선물로 받고 금액이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내가 잘했다. 그걸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이거 인덕션도 2개 사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정말 혼수가 다 아무래도 다 준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탁기랑 냉장고만 사니까 전자제품 2개만 사니까 이제 끝인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 진짜 이런 시작부터 너무 프리미엄 제품으로 시작을 한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 엄마 진짜 이러면서 막 절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제품을 나도 좋은 제품을 쓰지만 내가 내 딸아이 또 좋은 제품을 쓸 수 있게 해줘서 너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사위 대래가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계속 아메이 제품만 쓰더래요. 우리는 정원이가 계속 아메이 제품만 쓰는데 결혼을 하면 이 아메이 제품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를 걱정했대요. 저 아메이 제품을 못 쓰면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사는 거지? 장모님한테 내가 사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내가 아니 그래서 이제 회원번호 다 나와 있는 이쪽으로 가 네 돈으로 사면 된다고 이제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 이걸로 하면 된다. 네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미역 풀어가지고 하나 끝이다. 제가 다 설명해주고 올리브 오일을 원래 저 아니겠죠. 올리브 오일 하고 뭐 간장 설명까지 다 해줬거든요. 그래서 양조 간장을 먹어야 된다. 3분의 간장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양조 간장은 진짜 콩으로 만든 거고 3분의 간장은 염산으로 만든 거다. 그거 먹으면 죽는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온갖 얘기를 다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반이 정말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메이 제품이 정말 얼마나 좋은 제품인지 우리 휴지 얘기만 해도 또 20분 하고 참치 얘기도 해줘야 되고 해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원본 제품 밑에서 사시면 되고요. 이제 그러면 제가 이거 설명까지 해줬거든요. 그래서 네가 돈까지 벌 수 있다면 니 어떻게 했나요? 그랬더니 너무 좋죠. 그러더라고요. 그래 돈은 벌어야 된다. 그래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6,800원 치약이 6,800원이지만 이 치약에는 PB와 BB가 있다. 그래서 PB는 포인트고 BB는 비즈니스 볼륨이거든요. 그래서 6,800원이면 PB는 3,480원이고요. BB는 6,200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PB를 모아서 한 달 동안 PB를 모아가지고 내가 20만 PB를 모으면 3%, 60만 PB를 모으면 6%. 처음에 이걸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냐면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꽂히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PB 없는 제품을 왜 돈을 주고 사? 하는 그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는 PB와 BB를 생각을 하시면서 뭘 하시면 되냐면 이제 나는 물건을 브랜드 체인지 하는 거야. 브랜드 체인지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한 달에 20만 PB씩 썼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스폰서는 저희 남동생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동생도 20만 PB를 쓰고 저도 20만 PB를 쓰고 제 대학교 때 친구도 20만 PB를 쓰고 제 고등학교 때 친구도 20만 PB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맨 처음에 제가 대학 친구한테 이 얘기를 했거든요. 아메이 제품을 네가 써야 된다. 그랬더니 내 친구는 원래는 엄청 많이 아팠어요. 제가 호주에 같이 우리가 있을 때 그 저랑 같은 방을 썼었거든요. 근데 밤에 너무 아파가지고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잠잠자자 제가 그랬거든요. 얼마나 진짜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미안했었는데 진짜 아팠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류마티스 관절염이었던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 밤이 되니까 그게 막 그렇게 아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더니 강직성 척추염. 이게 이제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 강직성 척추염이 되더라고요. 이게 보면 두 개 다 뭐냐면 결국에는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근데 자가 면역 질환이 더 세진 거죠. 애 둘을 놓고 나서.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 남편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국에 돌아가지고 계속 치료받고 나가고 근데 치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미국에서 공부가 다 끝나고 들어와가지고 저를 만났거든요. 그랬는데 저를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냐면 페이스북으로 걔가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찾는 영신이 맞나? 이렇게요. 그래서 그래 내가 그 영신이다 이래가지고 내가 가있게 바로 내려갔거든요. 내가 만약에 아메이를 안 했으면 내가 찾는 영신이다 그래 맞다 이러면 땡이었겠죠. 그랬는데 제가 아메이를 하니까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내려가서 보니까 걔가 강직성 저주염으로 너무 말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뉴트럴들을 설명해주고 아픈 거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나 이제 스테로이드를 끊고 영양제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난 너무 무섭다. 니 그래도 니는 환자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 시킨 대로 하면서 영양제를 더하게 해라. 나는 그거 끊는 거는 나는 못한다. 내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막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저랑 연락을 끊고 3개월 동안 걔가 영양제만 먹은 거예요. 뉴트리라이트만. 그리고는 온몸에 까만 반점이 있었거든요. 에이즈 환자처럼 자기 말로 그래서 에이즈 환자처럼 온몸에 까만 반점이 생겨요. 스테로이드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랬는데 그게 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내보고 연락 오고 자기 사업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대학 친구가 같이 사업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 일들이 뉴트리라이트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면 제품의 확신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친구들이 저의 비즈니스를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저의 동생은 우리 4명을 이제 후원을 하게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룹은 4명이 있어요. 그래서 80만 점이기 때문에 48,000원이 되고요. 저는요 60만 점이잖아요. 6%에 36,000원이에요. 그러면 S그룹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48,000원에서 36,000원 빼면 우리 동생은 12,000원이 되고요.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되냐면 36,000원에서 A 6,000원, B 6,000원을 빼주면 24,000원의 캐시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생은 12,000원이 되고요. 저는 24,000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는 6,000원이 되고 우리 고등학교 친구는 6,000원의 캐시백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지? 우리 동생이 더 그룹의 회원수가 더 많은데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내가 2명한테 알릴 동안 우리 동생은 저한테만 알렸기 때문에 수익이 역전이 된다는 거죠. 광고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싫다 해서 동생을 지어보면 보너스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코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이라는 거. 이렇게 하고 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알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걸 이해하고 나서는 알려도 그 사람이 한테 기회가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아는 순간 적극적으로 알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6명한테 알렸습니다. 6명한테 알렸더니 120만 점이 됐고요. 9%가 돼서 126,000원. 그러면서 캐시백은 9만 원의 캐시백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분들이 또 막 열심히 같이 알렸죠. 같이 도와주면서 막 이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막 같이 알리면서 도와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우울증 있으신 분들 아멘 하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우울할 시간이 없어요. 우울할 시간. 그래서 하다 보면 57만 원의 캐시백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50만 원의 캐시백이 넘는 순간부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티셔츠도 하나 살 수 있고 나 블라우스도 하나 살 수 있고 이러면서 막 좋아하는 거를 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아는 사람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또 전달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1000만 점이 넘어가면서 또 190만 원 이상의 캐시백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000만 점 이상이 넘어가면요 우리는 그때부터 SP, 그 다음에 3번이 넘어가면 GP, 6번의 1000만 점을 하면 플래티늄이 됩니다. 플래티늄이 되면 200에서 한 300만 원 정도의 캐시백을 받게 되고요. 240만 원 정도의 뉴필 보너스도 받고 이 박사님의 워커의 세미나도 즐기고요. 연말 보너스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운더스 PT 이게 진짜 이때부터 제가 아까 자격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메이 자격증은 파운더스 플래티늄부터입니다. 그래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시면 200에서 한 300만 원 월수 소득은 비슷하겠지만 연말 보너스도 더 많아지고요. 그리고 리더십 여행도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아주 안정적인 1000만 점을 유지하는 핀이기 때문에 이 핀은 정말 괜찮은 핀이죠. 그리고 내가 플래티늄이 돼서 2명의 플래티늄을 돕게 되면 나는 사파이어가 됩니다. 사파이어는 내 연봉 개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내가 한 주를 더 후원해가지고 에메랄드는 연봉 7천에서 한 1억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6주를 후원한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연봉 1억에서 한 2억 정도의 그게 되고요. 그다음에 핀이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핀 고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를 딱 담으셔가지고 그 핀까지 우리가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 저 뒤에 이제 나오실 분이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입니다. 제가 아까 초들도 계속 말씀드렸던 그 파운더스 에메랄드라는 건
정말 안정적인 수입이고요. 인정과 보상이 충분히 따르고 매년 여행을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함께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나의 팀이 있다는 게 저는 에메랄드, 파운더스 에메랄드의 가장 큰 의미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팀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함께 성장한다는 거, 그리고 내 노후 준비가 완전히 완료가 된다는 거, 그것이 우리가 꼭 의미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초이스를 붙들고 미팅 참석, 미팅 초대, 시스템을 이용한 탱크화, 이거 말고는 다른 답은 없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비즈니스에 나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는 이 파운더스 이 아메 비즈니스를 하면서 저한테 주어졌던 많은 의미들입니다. 스포너님을 통해서 컨벤션에 아이들도 거두게 되었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를 모시고 이렇게 여행도 가게 됐고, 예전에 있었던 천천클럽도 들어가게 됐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핀을 다는 것들을 집에 장식장에 이렇게 올려놨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얼마 전에 스포너님께서 우리 스폰서님의 아내분이신 오용훈 스폰서님 생신이시라고 우리 보고 우리가 같이 하와이에 놀러 가기로 했어가지고 우리가 하와이에 갔었거든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우리가 생신 파티를 하와이에서 할 수 있다는 거 어떠세요? 생각만 해도 나는 혼자 갈 수 있지만 축하해줄 친구 있다 없다? 아무도 같이 안 가요. 그게 문제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스포너님께서 카드를 주셔가지고 우리 거기 가가지고 막 맛있는 밥을 마음껏 사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너무 같이 함께 간 리더님들이세요. 다들 너무 아름다우시죠. 그래서 누가 몇 살이고 표도 안 다 친구 같지 않으세요? 어쨌든 이분의 생신으로, 오용훈 스포너님의 생신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와이 구경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여기 밴을 한 대 큰 좋은 밴을 빌려주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같이 차로 이렇게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오용훈이 생신 그 팔순 여기 꽃 보이세요? 이게 전부 다 생화였어요. 완전 생화로 우리한테 이렇게 막 머리에 이런 거를 다 씌워주셨거든요. 너무 향도 너무 좋고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면 이렇게 식사도 저렇게 밖에 해안 보이는 거 보이세요? 너무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이게 다 스폰서님이 만들어주신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여기 들어오니까 또 다른 친구도 생기는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또 브런치 간다고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어디 가나 고 FC 어디 가나. 네,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누가 하와이에서 저러고 놀겠어요, 그죠? 근데 생각만 바꾸니까 갑자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어디 가나 빨리 펼쳐요 우리가 막 그렇게 해서 펼치는 진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님과 함께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래서 집에 들어오는데 공항에 왔더니 이렇게 스폰서님이 나오시니까 남편분들이 안 나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잘 놀다 왔나 이러면서 다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같은 사진도 한 장 찍고, 또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카드를 그렇게 꺼놓고 난방 한 장 달랑 보내드리는 우리였습니다. 그런데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고 그거는 아까 우리 스폰서님과 함께 한 시간이었다면, 이건 아메 본사에서 제가 2007년부터 리더십을 다니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산야예요. 중국 산야였는데 우리 애가 이제 요만하고 그래 그럴 때 이제 여행을 같이 갔었었죠. 같이 가서 이제 고다음 여행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좀 컸어요. 2009년이거든요. 근데 저기는 어디요? 코타키나발루였나?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되게 좋아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주도예요. 제주도. 그래서 제주도에는 이제 우리 둘이 더하기 4명을 데리고 갈 수 있게 해줬었거든요. 근데 저 좀 보세요. 근데 저 사진 보면 너무 웃겨요. 거의 뭐 락커 같은 머리가 뿌해지고 되게 예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 모시고 저렇게 제주도 여행도 덕분에 갈 수 있었는데, 이때부터 우리 아빠가 계속 그랬거든요. 한수방이는 장가를 잘 가서 좋겠다. 어쩌다가 니는 영신이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팔자가 좋더라고. 계속 얘기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여기는 어디였지? 이것도 치앙마이였나 여기는? 그래가지고 애가 많이 살았죠. 요만했던 애들이 이제 이만큼 크고, 나는 이제 저보다 커지는 이렇게
2년씩 한 번은 부부 여행, 한 번은 가족 여행, 한 번은 부부 여행, 한 번 가족 여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족 여행만 이렇게 빼왔는데 또 저기는 어디였더라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기는 어디예요? 그랬는데 저는 아들 보이세요? 아들. 제 머리도 문제지만 아들 머리. 그래서 완전 때는 이제 뭐냐면 사춘기에 저 올렸습니다. 딱 얼굴을 보니까 완전 사춘기 얼굴이죠 지금. 사춘기 향기를 푹푹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팔짱이라도 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너는 안 데리고 간다 이래가지고 다음에는 발리에 어머니 우리 엄마 아빠 모시고 이렇게 갔었습니다. 말 안 들으면 안 데리고 가면 되는 이런 게 참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그 랑카위였나? 말레이시아 여기 참 좋았는데 그 가족 여행으로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가족 여행을 간 곳이었거든요. 물고기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고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진짜 너무 깨끗한 곳에서 신나게 놀았던 기억이 있고요. 여기 그러고 나서 이제 삿포로 우리 딸 이제 저보다 훨씬 커졌죠. 그래서 삿포로도 가고 그 여기서도 삿포로 일본 아메이에서 보내준 여행이었고 한국 아메이에서 그리고 우리 조카랑 같이 갔던 여행이고 저거는 요번에 그 유럽 가서 또 가족 여행을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이렇게 아메이를 통해서 정말 많은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시간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오늘 처음 오신 분도 많으시지만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도 많으시잖아요. 빨리 진행하셔서 주는 보상을 충분하게 누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껴둘 필요가 없더라고요. 천천히 갈 필요도 없고 그냥 가서 즐기면서 어차피 뭐 마음고생하는 거는 다이아몬드 가도 마음고생하고요. 마음고생 PT도 마음고생하고요. 6%도 마음고생하고 다 똑같거든요. 근데 보상 받으면서 마음고생하면 마음고생하는지를 모르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빨리 핀업을 해서 최소 방도스 에메랄드는 가서 그때부터 할까 말까를 고민하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3회 법칙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3명을 모으시면 됩니다. 나를 중심으로 2명만 더 있으면 3이 되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3명을 모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게 된대요. 이게 3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2명이서 아무리 하늘을 찌르고 횡단보도 앞에서 쳐다보도 아무도 관심이 없대요. 근데 3명이 하늘을 찌르면서 하늘을 보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막 모여든대요. 뭐 봐 이러면서. 그래서 그게 3의 법칙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나를 포함해서 2명을 더 원하면 3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팀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모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뭘 하냐면 펭귄 허들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황제 펭귄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뭐냐면 남극은 너무너무 춥잖아요. 너무너무 춥기 때문에 이렇게 빽빽하게 둘러싼대요. 쫙 붙으면 어때요? 따뜻해지잖아요. 막 따뜻해져가지고 막 자기네들끼리 힘을 막 뭉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안에 있는 애는 따뜻해졌겠죠. 밖에 있는 애는 춥죠. 그럼 서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바꿔가지고 밖에 있는 애를 안으로 놓고 이렇게 해서 이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게 팀이라는 거예요. 같이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운 애를 안으로 놓고 내가 힘이 좀 빠져있을 때 밑에 오면 힘이 나죠. 그게 뭐냐면 펭귄 허들링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힘으로 여기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리더님들도 그렇게 에너지 받으시면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는 내가 딱 해서 SP 도전! 이러면 SP가 딱 되고 PT 도전! 이러면 PT가 딱 되고 다이아몬드 도전! 하면 다이아몬드가 딱 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세상에 저런 성공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도전을 하고 그때부터 나는 자세를 갖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곳까지 간다라는 거를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장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장시간 다들 아무도 조시지도 않고 봄인데 얼마나 나른하시겠어요. 아침부터 이렇게 오셔가지고 오랜 시간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함께 다 핀업해서 에메랄드 클럽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